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신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임신일주가 이 장생편인을 딱 깔고 앉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장생편인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해야 된다. 그리고 장생지이기 때문에 항상 나를 밀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죠. 더군다나 이 장생편인이 이렇게 지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이 많게 돼 있죠. 단 이것이 편인이면서 도식의 의미, 더군다나 금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런 사주들은 자기 세계에만 빠져가지고, 편인이니까 편협된 사고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희귀꾸무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교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이렇게 편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제거긴을 받아야 되는데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를 찾아야 되고, 그러고 여행을 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그런 어떤 편인적 편관 사상이나 또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제 임신 일주 자체가 이렇게 문곡 학당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 또는 학문 이런 쪽으로 이렇게 관여하게 되면 상당히 좋죠. 그래서 교육계에 있거나 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격증 장사, 그죠? 드론 자격증 사고 그런 거 해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하튼 이렇게 정보 사상, 철학 이런 쪽으로 아주 뛰어난 일주들이 임신 일주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인월의 임신입니다. 인월이라는 것은 입춘이 지난 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망생미들이 불뚝불뚝 튀어 올라오는 그러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금이라는 이런 생각을 인목이라는 현실로서 인신충, 그죠?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월의 임신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또는 문서, 자격, 그죠? 저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주다. 그래서 식신격이죠. 대신 이 식신격에 이 신금에 의해서 인신충, 말하자면 이게 도식이죠. 금강목이죠. 도식이 들어가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인목이라는 것은 싹으로 막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을 키워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잘라버리죠. 그래서 나의 엉뚱한 생각이 잘 자라는 것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또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월에 태어난 이 임수는 화를 봐야 식신생재를 해가지고 이 나무에 꽃이 피고 이 나무가 잘 자라겠죠. 이 초봄에 내가 이 신금이라는 이러한 이 편인, 이 어떤 특수한 생각이나 사상, 아이디어, 철학을 가지고 이거를 내가 오히려 방해를 놓는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막 잘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그죠?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잘 나가는 것 자기가 들어서 엎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화가 받침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잘 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배우자로서 화와 관계된 배우자를 만나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분은 보면 이분 사주가 재밌어요. 이 인목이 축에서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이 인목 입장에서 보면 이 축에서 진기 튀어나온 거 있죠. 그래서 축이라는 어떤 바탕 압축된 아직은 생명은 없지만 생명의성을 키우고자 하는 여기 조상 자리에서 인목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 국가 자리에 있는 이 관에서, 이 땅이죠. 관에서 인목이라는 기초 목을 세우는, 그래서 이분이 건축 쪽에 일을 하는데, 토목 건축 쪽에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 관련해서 강급으로 그것도 이 기초 작업하는 데서 주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랍니다. 딱 자기 사주에 맞게 행동을 하죠. 근데 역시 장생편인이 있다 보니까 이분은 자기 혼자서는 잘 못해요. 거기다가 재가 없으니까 해서 이분이 끝까지 유지해 나가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주가 시행을 하고 발주까지만 하지 그것을 건축을 해서 그 마무리까지 하기는 화가 없어서 약합니다. 그리고 이는 언제든지 이 축이라는 아직 미개발 또는 개발 예정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초, 가비는 대들보만 세우는 거죠.
기초 자금만 하는 일을 했을 때 오히려 결과가 좋습니다. 끝까지 가려고 하면 이분은 결과가 약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 물어보니까 계속 그런 우리 혁신도시라든지 새도시 짓잖아요. 그럼 딱 가서 기초 땅 작업하고 기초하는 그것까지만 딱 하고 빠진답니다. 아주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표는 뭡니까? 그 모든 걸 다 지어서 팔아보는 그러한 욕심이 있겠죠. 그래 하려고 하는데 운을 보세요. 운이 하운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그런 욕심을 안 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인지라 해서 그런 걸 이제 하고 싶어 하죠. 이 모습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실패하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죠. 모습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욕심은 부리지 마라. 근데 이분이 보면 경급이 많은 데다가 경급이 혼자 받죠.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내가 여기저기 바쁘다는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식상이 혼잡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분은 이러한 기초공사도 하면서 뭐예요? 또 여기에 또 한 개 더 찔을 하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화가 약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가지고는 제대로 꽃을 피우고 결과를 내는 것이 약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보호자가 있는 쪽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화성이 강한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자기 부인이 이 화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명의를 또 부인 명의로 해놨더라고. 그거는 상당히 잘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도식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더군다나 이렇게 보세요. 30대에 이렇게 경금이 딱 올라왔죠. 그럼 이럴 때 이분이 뭘 함당했다는 겁니까? 한번 도식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몇십억짜리 그 부도를 한 맞았더라고요. 맞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명의를 부인 명의를 했겠죠. 근데 운이 보면 이 신유는 계속 금운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렇게 시행해가지고 발주까지만 딱 하고 빠지는 것이 이 사람 그 명에 맞는 그죠? 그것이 오히려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 이 사람은 일을 했다고 하면 그 마무리하는 힘이 좀 약하죠.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삐쭉삐쭉 이렇게 하는 거지. 성향 자체가 그죠? 이렇게 임술일간이 식신격이니까 성격이 급하겠죠. 성격이 급한 반면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힘은 좀 약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직업적으로는 말고요. 직업적으로는 이 사람은 그 끝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빠지는 게 좋고 성격적으로 또는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끝까지 마무리까지 좀 잘하는 그래서 화를 보충하는 그래서 제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거기에 부족한 기운 보충하기에 화를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은 화를 보충하면 삶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 부운이 공자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떠 있는 구름이 쓸데없이 자기만 바쁘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망은 해한데 부운이 공자망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 재가 없이 비견급과 인성이다봉 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살 소지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혼잡한 것을 좀 정리를 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그곳에서 확실한 결과를 내려고 하고 또 일에 있어서는 어차피 이 목에 관계되는 세우고 올리고 꾸미고 하는 어차피 건축에 대한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 임목갑인에 해당되는 기초공사 지금 하듯이 또는 시행 발주하는 그런 쪽으로만 일을 쭉 계속 해나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61세 이후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화운이 오게 되니까 이때는 이제 좀 달라지겠죠 모습 자체가. 그런데 당분간 오는 이런 경술 기유 무신 이 운은 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식상을 기초까지만 좀 관리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명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이네요. 아울러 이분은 이런 인맥, 이 비견들이 많아가지고 비견과 관련해서 내가 이 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비견들 간의 관계, 이 비견들이 비견급이 모여서 같이 식신생계를 하고자 하는 사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분들은 같이 일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렇게 우리 분업도 분업이고
이 뭡니까 이 나눈 거 이 돈을 이렇게 잘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 혼자서 그 돈을 다 차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이렇게 임신일주 이렇게 정보 지식 이걸 쓰는 이 임신일주가 대개는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 교육을 잘 받았으면 환경이 좋았으면 이런 분들은 되게 교육계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자라는 새싹들을 내가 검으로서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사주잖아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환경이 부모님이 그런 이제 건축 쪽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죠? 이제 그쪽은 이제 빠진 케이스죠. 이 모습 자체가. 근데 이제 화가 이런 사주가 이제 양생 사주인데 화가 약한 것이 이 사주의 가장 큰 약점인데 어쨌든 우연인지 지금 이 화가 없어도 그 쓸 수 있는 방면으로서 지금 자기가 일을 잘 해왔어요. 기초만 딱 하고 그 중에서도 이 갑인에 해당되는 교육 그러니까 학교에 관한 기초 작업을 특히 또 많이 했답니다. 그런 걸 잘 해왔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쪽에서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울러 그 화기를 가지고 있는 그 부인을 대접을 잘 해야 된다. 이 사주가 이 부인을 대접을 좀 잘 못합니다. 이 편인 임신일주가 편인선을 가지고 좀 자기 위주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배려를 많이 해서 식신생재까지 해줘야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라든지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이늘의 임신일주 사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